SJ그룹의 심장부,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SJ타워 최상층.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움직이는 강민희 회장의 왕국이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자의 냉철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서류 대신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손자인 강지훈과 그의 약혼녀 한유라가 활짝 웃고 있었다. 지훈은 SJ그룹의 미래였고 한유라는 그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로 예정된 인물이었다. 태양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은 재계의 지도를 바꿀 만한 거대한 이벤트였지만 민희는 언젠가부터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의 불편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비서, 저 아이, 한유라 말일세. 정말 우리 지훈이의 짝으로 그리고 SJ의 안주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민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곁을 40년 가까이 지켜온 박비서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신중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태양그룹과의 합병 시너지는 분명 막대할 것입니다. 한유라 양에 대한 평판은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화려합니다. 민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따뜻함도 없었다. 화려함이라 뱀의 허물도 화려하지. 나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본질이 궁금한 걸세. 너무 서두르는 결혼이야. 지훈이 녀석은 저 여우 같은 아이에게 완전히 홀려 있고 우리 이 사회의 늙은이들은 태양그룹과의 합병이라는 당근에 눈이 멀었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내 평생을 바친 이 SJ를 저런 불확실한 아이의 손에 맡길 수는 없네. 박비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회장님, 설마. 민희는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은 이미 결연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장기 요양을 빙자한 치료 휴가를 준비하게, 그리고 SJ 타워의 환경미화팀에 빈자리가 하나 필요할 걸세. 안여사라는 이름의 신입으로 말이야. 일주일 후 대한민국 재계 1위 SJ그룹의 총수 강민희는 공식적으로 지병 치료를 위해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스위스의 한적한 요양원으로 떠났다. 이 소식은 주식시장을 잠시 흔들었지만 곧 안정화되었다. 부회장인 강지훈이 경영 전반을 대행하고 박 비서가 그를 보좌하는 체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거대한 계획의 이면을 알지 못했다. 같은 날 새벽 5시 SJ 타워 지하 3층의 환경미화원 탈의실. 낡은 회색 유니폼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어색하게 거울 앞에 섰다. 곱게 빗어넘긴 발은 값싼 검은색 가발 아래 감춰졌고 평생 관리받아온 고운 피부는 의도적으로 거칠게 분장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황동 반지 대신 노동의 흔적처럼 보이는 상처 분장이 더해졌다. 그녀는 이제 안여사였다. 안여사라고 부르세요. 오늘부터 1층 로비랑 임원실 복도 담당입니다. 까칠한 반장의 지시에 안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반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직원에게 인사를 받아온 그녀가 이제 누군가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새벽 6시 거대한 SJ 타워의 로비.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의 심장이자 관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제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손에 걸레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금속 장식에 묻은 희미한 얼룩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로비는 평소 보던 풍경과 완전히 달랐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들은 하나같이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빛나는 대리석 바닥을 활보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늙은 청소부에게 눈길을 주는 이는 없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시선이었다. 가장 낮은 곳의 시선. 아무도 그녀를 의식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법이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임시 휴게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화려한 로비와는 어울리지 않는 칸막이로 겨우 가려진 작은 공간이었다. 동료 미화원 몇 명이 먼저 와서 뻣뻣한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유난히 힘드네. 들었어? 오늘 한유라 아가씨 온다잖아. 태양그룹 딸내미. 그 이쁜 아가씨가. 왜? 아, 우리 강 부회장님 뵈러 오나 보네. 말 조심해. 그 아가씨 성깔 보통 아니라더라. 밟히면 끝장이야. 동료들의 대화 속에서 한유라라는 이름이 나왔다. 민희는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일부러 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싸구려 보온병에 담아온 숭늉을 따랐다. 그녀의 눈은 로비 전체를 훑고 있었다. 직원들의 표정, 걸음걸이, 말투 하나하나가 그녀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수십 년간의 경영 경험은 그녀에게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주었고, 지금 이 순간 그 능력은 안여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오전 10시. 로비가 잠시 한산해진 틈을 타 민희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화려한 무리가 로비로 들어섰다. 중심에는 단연 한유라가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도도하게 걸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비서와 보디가드들이 따랐다. 민희는 일부러 청소 카트를 그녀의 동선 앞으로 살짝 밀었다.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한유라는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감히 누구 앞을 막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민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친구로 화려한 화장 속의 젊은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늙었으면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남의 길을 막아? 재수없게. 그녀는 민희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 민희는 휘청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 그녀는 한유라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경멸뿐만 아니라 이 SJ 타워 자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탐욕을 보았다. 그녀는 묵묵히 흩어진 청소 도구를 주워 담았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조차 그녀를 동정하기는커녕 한유라에게 과잉 충성하며 길을 터주기에 바빴. 민희는 다시 대리석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가에는 오히려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한유라. 내 본 모습을 이렇게 빨리 보여줘서 고맙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그녀가 본 한유라는 SJ의 안주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깊은 곳, 더 어두운 곳을 파헤쳐야 했다. 오후가 되자 그녀의 담당 구역은 임원실이 있는 40층 복도로 바뀌었다. 이곳은 그녀의 집무실이 있던 층이었다. 지금은 손자인 지훈이 부회장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부터 천천히 바닥을 닦으며 나아갔다.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에 열려 있었고 눈은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빛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지훈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유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저녁에 파티 가야 하는 거 알지? 오늘 내가 제일 멋지게 보여야 하니까 지훈 씨도 완벽하게 준비해. 알았어, 유라야. 그런데 지금은 프로젝트 회의 중이라서. 지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났다. 회의? 회의가 뭐가 중요해? 나보다 중요해? SJ는 어차피 우리 거잖아. 안 그래? 민희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청소 도구함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우리 거라는 말.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SJ를 일궜다. 그것은 그녀의 피와 땀이었고 수만 명 직원의 생계가 달린 곳이었다. 그런데 감히 저 어린아이가 그것을 우리 거라고 칭하며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단순한 인성이 아니라 저 아이가 SJ의 어떤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박 비서에게서 받은 만능키 물론 환경미화원용 마스터키로 위장된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제국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날의 임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지하의 탈의실로 향했다.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인 탓에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유니폼을 벗고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그녀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한유라의 오만함, 지훈의 무기력함,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불안감. 그녀는 결심했다. 이 연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한유라의 본색을 완전히 벗겨낼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손자 강지훈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줄 생각이었다. 만약 그가 이 함정에서 스스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SJ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여사의 조용한 전쟁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환경미화원으로서의 둘째 날이 밝았다. 안 여사의 몸은 낯선 노동으로 인해 뻐근했지만 강민희의 정신은 맑게 깨어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SJ 타워에 도착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층 로비를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제 제법 익숙하게 그들의 발밑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며 틈새를 청소했다. 그녀의 눈은 로비 전체를 스캔하는 카메라처럼 작동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을 밀쳤던 한유라의 행태를 그저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SJ그룹의 미래 안주인이라는 자가 가진 뿌리 깊은 계급의식의 발로였다. 민희는 이런 종류의 오만함이 조직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안 여사의 눈에 비친 SJ 타워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이미 그 내부의 미세한 균열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그녀는 동료 미화원들의 수다를 듣게 되었다. 그 한유라 아가씨 어제도 와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갔다며? 들었어. 로비에서 안 여사님 밀쳤다며. 괜찮으세요?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희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늙은이 뼈는 잘 안 부러져. 그녀의 대답에 동료들은 씁쓸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다. 그것보다 요즘 기획실 분위기가 살벌하다던데. 왜? 그 넥서스 프로젝트인가 뭔가 때문에. 맞아. 강 부회장님이 엄청 밀어붙이는데 실무진에서는 말이 많다더라고.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고. 미니의 귀가 번쩍 뜨였다. 넥서스 프로젝트. 그것은 SJ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이었다. 그녀가 휴가를 떠나기 직전 승인한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였다. 미니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녀는 오후에 배정된 40층 임원실 복도 청소를 핑계로 기획전략실이 있는 35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환경 미화원용 마스터키는 대부분의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일부러 기획실 근처 탕비실을 청소하며 오가는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미치겠어. 데이터가 아예 안 맞잖아. 이대로 가면 재앙이라고. 누가 몰라? 근데 위에선 닥치고 하라잖아. 한유라 아가씨네 태양그룹이랑 엮인 거라 말도 못 꺼낸대. 미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넥서스 프로젝트에 태양그룹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원래 계획은 SJ의 독자 기술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지훈이가 내 손자가 감히 나를 속인 건가? 아니면 저 한유라라는 여우에게 속고 있는 건가?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기획실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야근 준비로 분주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복도 끝 가장 조용한 구역에 있는 한 사무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기획 3팀 계약직 서은아. 명패는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키보드 소리는 멈출 줄 몰랐다. 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여사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다. 사무실은 각종 보고서와 데이터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젊은 여성이 넋이 나간 듯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은아, 미니는 그녀의 인사 기록을 떠올렸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변변한 배경이 없어 계약직으로 전전하고 있는 인재. 저 쓰레기통 좀 비우겠습니다. 미니가 조용히 말했다. 서은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피곤에 절어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총명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네, 어서요. 죄송합니다. 어지러워서. 그녀는 황급히 책상 위를 정리하려 했었다. 미니는 천천히 쓰레기통을 비우며 그녀의 모니터를 곁눈질했다. 화면에는 넥서스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가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미니가 무심한 듯 말을 건넸다. 서은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해도 끝이 안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애쓰지 말아요. 어차 아리 계약직 서름 누가 알아주나. 미니는 일부러 그녀의 상처를 건드렸다. 서은아의 눈이 흔들렸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이대로 가면 다 망가질 거예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토로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은아 씨,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 해? 그거 다 끝냈어?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은 기획 3팀의 김 팀장이었다. 그는 한유라의 라인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김 팀장은 서은아 옆에 서 있는 안 여사를 보고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아줌마는 왜 여기 있어?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야.
당장 나가. 그의 고압적인 태도에 민희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김 팀장이 서은아의 보고서를 빼앗아 찢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넥서스 프로젝트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복도로 나온 민희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방금 SJ 내부의 암세포를 목격했다. 유능한 인재의 보고서는 찢겨나가고 무능하고 아첨하는 자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은아, 저 아이를 눈여겨봐야겠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 민희는 마지막 순찰구역인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화려한 스포츠카 한 대가 요란한 배기음을 울리며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강지훈의 차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조수석 문을 열었고 한유라가 거만한 표정으로 내렸다. 그녀는 오늘 아침 로비에서보다 더 화려한 파티드레스 차림이었다. 아, 피곤해. 지훈 씨, 내일 당장 저 기획실 계약직 여자애 잘라버려. 감히 내 앞에서 알짱거리더라. 한유라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지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유라야, 서은아 씨 말하는 거야? 그 친구 일 잘해. 그리고 네가 왜 그 친구를? 한유라는 지훈의 말을 잘랐다. 그냥 내 눈에 거슬려. 그리고 그 늙은 청소부 아줌마도. 오늘 아침에 내 길 막았던 그 여자. 민희는 거대한 기둥 뒤에 숨어 청소 카트에 몸을 기댄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손자의 나약한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다. 유라야, 청소부까지는 좀 심하잖아. 그분들도 우리 직원이야. 직원? 지훈 씨, 농담해. 어디서 감히 저런 것들을 우리랑 동급으로 묶어? SJ는 내 거야. 곧 내 것이 될 거라고. 내 회사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건 다 치워버릴 거야. 한유라의 목소리는 주차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민희가 숨어 있는 기둥 쪽을 힐끗 보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저런 쓰레기들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역겨워. 그녀는 지훈의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마지못해 끌려가면서도 기둥 뒤의 어둠을 향해 미안한 듯한 눈빛을 잠시 보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사라지고 주차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민희는 천천히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시선은 한유라가 뱉은 침자국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무섭도록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내 회사라고 했다. 그녀는 한유라가 단순한 철부지 아가씨가 아니라 SJ를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을 가진 존재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묵묵히 대걸레를 들고 한유라가 뱉은 침 자국을 닦아냈다. 그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제국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듯 그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서은아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한 듯 창백한 얼굴로 민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사람은 제국을 건설한 여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제국의 미래를 구할 열쇠를 쥔 인재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둘 다 이 거대한 빌딩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같은 모욕을 공유하고 있었다. 서은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민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다. 따뜻한 캔커피였다. 힘내세요, 어머님. 서은아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고개를 숙인 뒤 총총히 사라졌다. 민희는 자신의 손에 남은 온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차가운 제국 안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친절이었다. 그녀는 캔커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작은 온기야말로
그녀가 이 싸움을 계속할 이유임을 깨달았다. 한유라의 잔인함과 서은아의 따뜻함, 그 극명한 대비가 오늘 밤 안여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이 흘렀고 안여사의 존재는 SJ 타워의 풍경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강민희는 매일 새벽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제국을 관찰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듣고 보는 그림자 감시자였다.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두 명의 여성, 한유라와 서은아에게 집중되었다. 한 명은 SJ를 위협하는 암초였고, 다른 한 명은 어쩌면 SJ를 구할 등대일지도 몰랐다. 민희는 의도적으로 서은아와의 접점을 늘려나갔다. 그녀는 서은아가 자주 야근하는 시간을 파악했고, 늦은 밤 기획 3팀 탕비실에서 그녀와 마주치곤 했다. 그날 밤 캔커피의 온기를 잊지 않은 민희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율무차를 서은아에게 건넸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아서 이거라도 한 잔 마셔요. 속이 든든할 거야. 서은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안여사의 꾸밈없는 호의에 경계를 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매번 받기만 하네요. 그녀는 율무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넥서스 프로젝트 관련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민희는 곁에 앉아 젖은 걸레를 빨며 무심한 듯 말을 던졌다. 그 넥서스인지 뭔지 하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가 봐요. 우리 같은 늙은이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아가씨 얼굴이 며칠째 흑빛이야. 서은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님은 모르셔도 돼요. 아니, 모르는 게 나아요. 이건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떨렸다. 민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범한 청소부의 그것이었다. 사기극? 회사 일이 다 그렇지 뭐. 윗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기 바쁘고 아랫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지. 그녀는 서은아의 마음을 열기 위해 일부러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서은아가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주변을 살피고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데이터가 전부 조작됐어요. 태양그룹에서 제시한 기술 효율성은 엉터리예요. 제가 밤새워가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수조 원이 공중분해될 거예요. 당장 멈춰야 해요. 그녀는 자신이 작성했다가 찢겨나갔던 보고서의 사본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서 보고했잖아요. 근데 김 팀장님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잘난 김 팀장님이 묵살했겠지. 그 양반 한유라 아가씨 라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안 여사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정보에 서은아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그걸 어떻게. 민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청소부가 뭔 별건가. 춥고 닦다 보면 온갖 지저분한 얘기들이 다 들리는 법이지. 귀만 열려 있으면. 민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율무차 컵을 가리키며 말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마실 수가 없. 근데 물이 식기만 기다리면 결국 차가운 맹물이 돼버려. 어떻게든 식혀서 마셔야 할 거 아냐. 서은아는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민희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아가씨가 말한 그 데이터라는 거 말이야. 그게 엉터리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진짜는 뭔데? 진짜 데이터를 윗분들한테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지? 네, 보여줘도, 아니, 보여줄 기회조차 없어요.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태양그룹이랑 손잡기로 했으니까요. 서은아의 목소리에 절망이 스쳤다. 민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협상과 위기를 헤쳐온 전략가였다. 그녀는 서은아가 놓치고 있는 것을 짚어줘야 했다. 아가씨, 혹시
산에 불이 났는데 물 한 바가지로 끄겠다고 덤비는 멍청이가 있어? 네, 그게 무슨. 불길이 너무 세면 맞불을 놔야지. 안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전략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게 효율성이라면 그 엉터리 효율성보다 더 크고 확실한 효율성을 보여주면 되잖아. 태양그룹 기술이 아니라 SJ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로 말이야. 아가씨는 그걸 찾은 거 아니었어? 서은아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가 밤새워 연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SJ의 사장된 기술을 융합하여 태양그룹의 제안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 어머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전 그냥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가 틀렸다는 것만 증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은 제가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군요. 그녀의 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절망에 가려져 있던 총명이 빛을 발했다. 민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몰라. 그냥 늙은이 주책이야. 근데 말이야, 썩은 사과를 썩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잘 익은 새 사과를 옆에 두는 게 훨씬 똑똑한 거 아니겠어? 서운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안 여사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게 분장된 손이었지만 서운하는 그 손에서 이상한 힘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았어요. 아니, 제 생각을 뛰어넘었어요.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쳤다. 민희는 조용히 탕비실을 나왔다. 그녀는 유능한 지휘관이 재능 있는 병사를 발견한 듯한 기쁨을 느꼈다. 서운하는 명석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낮은 직급 때문에 자신의 칼을 어디에 휘둘러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민희는 그저 칼날의 방향을 살짝 돌려주었을 뿐이다. 이제 네가 그 칼을 어떻게 단련시키는지 지켜보겠다. 서은아. 한편 같은 시각 SJ타워 최상층의 최고급 레스토랑. 강지호는 피곤한 기색으로 한유라의 끝없는 쇼핑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SJ그룹의 법인카드를 마치 자신의 용돈 카드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지훈 씨, 나 이번에 VVIP 파티 가는데 드레스 새로 맞춰야 해.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다이아 목걸이도. 알지? 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유라야.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그는 그녀의 사치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그것이 태양그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유라를 사랑한다기보다 그녀가 상징하는 성공적인 합병과 안정적인 미래를 사랑하고 있었다. 아, 그리고 그 기획실 계약직 여자, 서은아, 아직도 안 잘랐어? 한유라가 불쾌하다는 듯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유라야, 그건 인사팀 소관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안 돼. 지훈 씨가 이 회사 주인이잖아. 아니, 곧 주인이 될 거잖아. 그깟 계약직 하나 자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내가 싫다잖아.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논쟁에 지쳐 있었다. 알았어. 내가 김 팀장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그의 무기력한 대답에 한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그래야 내 약혼자답지. 우린 SJ랑 태양 둘 다 가질 거잖아. 안 그래? 지훈은 그녀의 말에 담긴 섬뜩한 소유욕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모습을 레스토랑 구석 테이블을 닦고 있던 안 여사가 놓칠 리 없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이 레스토랑 구역의 청소를 자청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자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의 후계자가 저렇게 나약하고 어리석게 휘둘리는 모습을 정면으로 목격해야 했다. 그녀의 가슴은
실망감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한유라는 심지어 웨이터의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지르며 갑질을 해댔다. 너 미쳤어? 이 와인 한 병이 네 월급보다 비싼 거 몰라? 당장 지배인 불러와. 지우는 그저 쩔쩔매며 웨이터에게 대신 사과할 뿐 그녀를 만류하지 못했다. 민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한유라의 잔인한 본성,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지훈의 무능함. 민희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청소 카트를 밀고 레스토랑을 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였지만 SJ는 그녀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영혼을 팔아 피부치를 지키는 어리석은 할머니가 될 생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35층 기획실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지금 서은아가 그녀가 던져준 맞불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터였다. 민희는 결심했다. 이 제국을 위한 진정한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면 피가 아니라 실력으로, 배경이 아니라 인성으로 판단하겠다고. 안 여사의 시험은 이제 단순한 관찰을 넘어 새로운 판을 짜는 거대한 설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거대 도시 서울의 불빛이 SJ타워의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졌지만 40층 임원 전용 플로어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안 여사는 2층의 마지막 청소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푹신한 최고급 카펫이 모두 삼켜버려 마치 유령처럼 복도를 배회하는 듯했다. 낮 동안 권력과 야망으로 소란스러웠던 이 공간은 이제 텅 빈 갑옷처럼 스산했다. 그녀는 손자인 강지훈의 부회장실 앞을 지나쳤다. 문틈으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한유라와 함께 요란한 파티에 갔을 터였다. 민희는 일부러 동선을 틀어 임원 전용 라운지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가장 은밀한 대화가 오가는 곳이었기에 청소 목록에서도 자주 누락되곤 했다. 하지만 민희는 그곳을 확인해야 했다. 라운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옅은 담배 연기와 함께 억눌린 목소리를 포착했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있을 사람은 없어야 했다.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거대한 관엽수 화분 뒤에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청소 카트는 소리 없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완벽한 은폐물이 되어주었다. 네, 최 비서님. 방금 최종 데이터 전송 완료했어요. 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한유라였다. 하지만 평소의 교태롭고 날카로운 톤이 아니었다. 극도로 긴장하고 집중한 차가운 사업가의 목소리였다. 민희는 숨을 죽였다. 최 비서, 태양그룹 한 회장의 그림자이자 재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유능한 해결사로 알려진 인물. 그 이름이 한유라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민희는 이것이 단순한 인성 테스트의 범주를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한유라는 통유리창 밖에 야경을 등지고 서서 작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넥서스 프로젝트 입찰 관련 SJ의 모든 내부 자료, 원가 분석표, 그리고 우리가 심어둔 리스크 보고서까지 전부 보냈어요. 김 팀장이 아주 유용하게 움직여줬더라고요. 그녀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걸렸다. 민희는 눈을 감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우리가 심어둔 리스크 보고서. 서은아가 발견했던 그 조작된 데이터는 SJ 내부의 실수가 아니라 태양그룹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독이었다. 그들은 SJ가 스스로의 기술을 불신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품에 안기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리고 한유라는 그 스파이의 정점이었다. 강지훈은 당연히 모르죠. 그 멍청이는
내가 자기 사무실 인테리어를 바꿔준다고 하니까 보안카드까지 나한테 맡겼어요. 덕분에 아주 쉽게 서버에 접근했죠. 걘 그저 나랑 결혼해서 SJ랑 태양을 합병할 생각에 부풀어 있지만 불쌍하게도 그녀는 경멸을 담아 웃었다.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태양그룹이 이번 입찰을 따내는 순간 SJ 주가는 폭락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라고. 민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사소한 배신이나 야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SJ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전초전이었다. 그녀의 손자가, 그녀의 후계자가 제국을 통째로 적의 손에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민희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벼온 노장다웠다. 그녀는 분노를 누르고 차가운 이성을 끌어올렸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안여사의 낡은 조끼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처럼 보이는 작은 기기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만이 아는 SJ 타워의 진짜 눈을 작동시키는 리모컨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초창기 라이벌 기업의 스파이 활동을 겪은 후 건물의 가장 중요한 구역 몇 군데의 메인 보안 시스템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2라운지의 천장, 샹들리에의 가장 화려한 크리스털 장식 속에 숨겨져 있었다. 민희는 주머니 속에서 청소용 장갑을 낀 손으로 더듬어 특정 버튼을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 대신 그녀의 낡은 기기 화면에 작은 녹색 불빛이 켜졌다. REC 녹화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유라가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태양그룹의 최 비서와 나누는 대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녹음되도록 음성 증폭 기능까지 활성화시켰다. 한유라는 아직도 통화를 끊지 않았다. 물론이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예요. SJ의 안주인이 되는 것만큼 완벽한 위장도 없으니까. 그리고 강민이 그 늙은 여우는 스위스에서 조용히 뼈나 묻게 되겠죠. 감히 나를 시험하려 들다니 자기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 순간 한유라의 목소리에 담긴 악의는 민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녀 사위가 될 여자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 휴가라는 그녀의 위장이 오히려 한유라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되어준 셈이었다. 민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지훈 씨가 파티장에서 나를 기다리겠네요. 멍청한 왕자님 놀이도 맞춰줘야 하니까. 한유라는 통화를 끊고 비싼 향수를 목에 뿌렸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요란한 구두 소리를 내며 라운지를 떠나 엘리베이터 홀로 사라졌다. 한유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민희는 10분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인자한 노부인이나 순박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을 칼을 가는 제국의 여제 본연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낡은 기기를 다시 꺼내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파일은 즉시 그녀의 암호화된 개인 서버로 전송되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김 팀장이 왜 서은아의 보고서를 찢어버렸는지, 왜 넥서스 프로젝트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강지훈이 얼마나 어리석은 꼭두각시가 되었는지. 태양그룹과 한유라는 SJ의 핵심 기술을 훔치고 주가를 폭락시킨 뒤 헐값에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이었다. 민희는 청소 카트를 밀고 다시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지친 노동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으로 향하는 지휘관의 발걸음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40층을 벗어나
35층 기획실에 서은아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 아이는 이제 단순한 인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라와 태양그룹의 거대한 음모를 깨부술 유일한 열쇠였다. 서은아가 연구하고 있던 그 사장된 기술이야말로 SJ가 태양그룹 없이도 넥서스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한유라와 김 팀장은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서은아를 노릴 것이 분명했다. 민희는 서은아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거대한 반역의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안 여사의 연극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한유라의 배신과 태양그룹의 음모라는 거대한 진실을 확인한 강민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관찰자에서 판을 뒤흔드는 설계자로 변모해야 했다. 한유라의 잔인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동시에 서은아의 진정한 가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손자 강지훈에게는 스스로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위한 이중 시험을 설계했다. 다음 날 아침 1층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다. 민희는 일부러 한유라가 도착할 시간을 계산해 로비 중앙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청소 카트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물이 담긴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박 비서로부터 받은 초소형 무선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고, 그를 통해 한유라의 차량이 방금 정문에 도착했음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 한유라가 화려한 모습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는 어젯밤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강지훈이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어색함이 어려 있었지만 그는 약혼자의 보폭에 억지로 맞추고 있었다. 많은 직원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켰다. 한유라가 민희의 청소 구역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희는 청소 카트를 살짝 들었고 양동이가 기울어지며 차가운 물이 한유라의 발치로 쏟아졌다. 물은 그녀가 신고 있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분홍색 한정판 스웨이드 구두를 정확하게 적셨다. 깍, 이게 무슨 짓이야. 한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젖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분노는 즉시 그 원인 제공자인 무릎을 꿇고 있는 늙은 청소부에게 향했다. 이 미친 노망난 여편네가. 네가 감히 내 구두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민희는 안 여사의 역할에 충실하게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엎드렸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손이 미끄러져서 죄송하다는 말로 이게 해결될 것 같아?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년이 10년 동안 청소 일을 해도 못 만져볼 돈이라고. 한유라의 분노는 광기에 가까웠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번쩍 들었다. 찰싹.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다. 안 여사의 가발이 살짝 비뚤어질 정도로 강력한 딱이었다. 민희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강민희, SJ그룹의 여제가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 뺨을 맞은 것이다. 민희는 뺨을 감싸 쥐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한유라를 관찰하고 있었다. 유라야, 그만해. 사람들이 보잖아. 뒤늦게 강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만류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제압하기에는 너무나 약했다. 보라고 해. 감히 나를 건드린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훈 씨, 당장 저 여자 해고해. 아니, 해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 구두가 변상하라고 해.
10년치 월급, 아니 평생 번 돈 다 토해내라고. 한유라는 지훈의 팔을 뿌리치고 민희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경비원들을 불렀다. 아,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일단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는 뺨을 맞은 안 여사를 걱정하는 대신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빨리 덮으려는 듯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민희는 손자의 그 비겁한 모습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민희는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로비를 떠나는 척하며 직원용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은 끝났다. 한유라는 완벽하게 잔인했고 강지우는 완벽하게 무능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뒤편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박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리고 정확히 35층 기획실이 있는 층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35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려는 순간 민희는 심호흡을 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뺨의 통증과 조금 전의 충격을 이용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을 연기했다. 그녀의 손에서 낡은 보온병이 떨어져 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때마침 늦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탕비실로 가던 서은아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는 안 여사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서은아는 달려와 민희의 어깨를 흔들었다. 민희의 뺨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눈은 감긴 채 미동도 없었다. 안 여사님, 이게 무슨 일이야? 뒤따라온 김 팀장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그는 로비에서의 소동을 이미 전해 들었고 이 골칫거리 청소부가 왜 자기 층에 와 있는지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팀장님, 빨리 119 좀. 서은아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김 팀장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슨 119야. 이런 일로 구급차 부르면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 그냥 저기 휴게실에 대충 눕혀놔.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신단 말이에요. 뺨도 이렇게 부어오르셨고 혹시 아까 로비에서 서은아는 무언가를 직감했다. 김 팀장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자리로 돌아가. 당장 넥서스 프로젝트 보고서 마감해야 하는 거 몰라? 저 청소부는 관리실에 연락해서 치우라고 할 테니까. 김 팀장은 치운다는 표현을 썼다. 서은아는 그 순간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 팀장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싫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싫다고 했습니다, 팀장님. 이분은 지금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이분을 의무실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 팀장은 서은아의 당돌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서은아,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네가 감히 나한테. 네, 압니다. 하지만 전 가야겠습니다. 서은아는 더 이상 김 팀장에게 대꾸하지 않고 쓰러진 민희를 부축하려 애썼다. 그녀의 작은 체구로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비상벨을 눌러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민희를 의무실의 휠체어로 옮겼다. 의무실에 도착하자 상주 간호사가 민희의 상태를 살폈다. 스트레스성 쇼크 같네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게다가 이 뺨은 누가 때린 겁니까? 서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까 로비에서 사고가 좀 있었어요. 간호사는 혀를 차며 응급처치를 했. 서은아는 김 팀장의 명령을 어기고
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미니는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서은아는 자신의 경력 전체를 걸고 이름도 모르는 늙은 청소부를 위해 상사에게 맞섰다. 한유라가 로비에서 보인 잔인함, 강지훈이 보인 비겁함, 그리고 김 팀장이 보인 비인간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한참 후 민희는 천천히 깨어나는 연기를 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서은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희는 힘겹게 눈을 떴다. 아가씨, 여긴 의무실이에요.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내가 폐를 끼쳤네. 그녀는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녀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약값에라도 보태세요. 제가 지금 이것밖에 없어서. 미니는 자신의 손에 들린 돈을 내려다보았다. 계약직 직원인 서은아에게는 결코 적지 않을 돈이었다. 이 돈은 한유라가 말한 10년치 월급보다, 그리고 강지훈이 외면한 그 어떤 사과보다도 무거웠다. 그녀는 서은아의 따뜻하고 선량한 마음을 확인했다. 이중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민희는 자신의 제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그 답을 찾았다. 의무실에서 나온 강민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서은아가 쥐어준 체온으로 아직 따뜻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연민을 잃지 않은 한 고결한 영혼의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안여사로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시험은 끝났고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한 뒤 직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공간으로 향했다. SJ타워 최상층, 그녀의 공식 집무실 뒤편에 숨겨진 작은 개인 서재. 그곳은 박 비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그녀의 진정한 전략 사령부였다. 그녀는 안 여사의 낡은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익숙한 실크 가운을 걸쳤다. 그녀는 보안 라인을 통해 즉시 박 비서와 연결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뺨의 상처 때문에 살짝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압도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로비의 상황은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한유라 양의 폭행과 강 부회장의 방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나중 문제일세. 미니가 그의 말을 잘랐다. 40층 라운지에서 확보한 녹화본. 태양그룹 최 비서와의 통화 내용. 그것이 핵심이야. 지금 당장 태양그룹과 한유라, 그리고 그들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SJ 주식을 공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될 걸세. 그녀는 사장에서 들었던 한유라의 모든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콩의 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양의 SJ 주식 공매도 주문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유라 양의 개인 비서가 그 회사와 접촉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박 비서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SJ를 무너뜨릴 덫을 놓고 있었다. 좋아, 계속 감시하게. 쥐가 덫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미끼를 치우지 말게. 민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거대한 전쟁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획 3팀 계약직, 서은아,
그 직원의 넥서스 프로젝트 수정 기획안. 내가 맞불이라는 힌트를 주었네. 그 아이가 그 불씨를 어떻게 키워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서은아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무기임을 직감했다. 박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그 직원은 현재 김 팀장에 의해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로비의 소동 이후 김 팀장이 그녀를 공공연히 비난하며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합니다. 알고 있네. 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서 더더욱 그 아이의 결과물이 필요해. 박 비서. 자네의 능력이라면 김 팀장의 보안망 따위는 종이장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5분 주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미니 앞에 보안 단말기에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넥서스 프로젝트 최종 수정 제안서 대회비 서은아. 미니는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수정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 서은아는 태양그룹의 데이터가 조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제시했다. 그녀는 SJ그룹이 수년 전 막대한 비용 때문에 사장시켰던 피닉스 AI 기술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개발 중인 양자 컴퓨팅 데이터와 융합시키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을 제안했다. 그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방식은 태양그룹이 제안한 기술보다 효율성이 50% 이상 높았고 비용은 30% 절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100% SJ의 독자 기술로 구현 가능했다. 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의 숨을 내뱉었다. 그녀는 서은아에게 작은 불씨를 던졌을 뿐인데 서은아는 그 불씨로 거대한 화염의 용을 만들어냈다. 이 기획안은 단순히 넥서스 프로젝트를 구하는 것을 넘어 SJ그룹을 다음 10년, 아니 20년은 이끌어갈 수 있는 청사진이었다. 이 아이는 보석이었군.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짜 보석이야. 그녀는 서은아의 기획안을 그녀의 손자 강지훈이 결제한 태양그룹과의 협력안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한쪽은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굴욕적인 항복 문서였고 다른 한쪽은 회사의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선언문이었다. 지훈은 눈앞의 이익과 약혼녀의 감언이설에 눈이 멀어 제국을 팔아넘기려 했고 계약직 사원 서은아는 모욕과 핍박 속에서도 제국을 지킬 무기를 만들어냈다. 미니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이룬 SJ그룹을 저 어리석은 손자에게 맡길 수 없었다. 또한 한유라 같은 뱀에게 통째로 넘겨줄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원래 손자 며느리를 시험하려 했지만 이 연극의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후계자를 발견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철학과 SJ의 정신을 완벽하게 계승할 수 있는 인재를. 박비서. 미니의 목소리는 이제 모든 감정을 거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한유라와 태양그룹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 할 걸세. 넥서스 프로젝트의 문제를 공식화하고 태양그룹과의 협력을 강행하기 위해서겠지. 맞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 부회장도 이미 승인했습니다. 아주 좋아.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해줬군. 미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이제 우리의 여주인공을 그 무대 중앙으로 보낼 준비를 하지. 서은아를 보호하게. 김 팀장이 그녀를 해고하거나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하지만 아주 은밀하게. 그녀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그리고 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서은아를 그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빛날 기회를 주어야 했다. SJ그룹 내규 47조 비항. 회사의 중대한 위기 상황 시
모든 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경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0년 전에 내가 직접 만든 조항이지만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지. 그 조항을 서은아가 우연히 발견하게 만들게. 익명의 이메일이든 책상 위에 실수로 떨어진 낡은 사규집이든 방법은 자네에게 맡기지. 나는 그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지 보고 싶네.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용기와 실력으로 이 사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지 말이야. 이것이 미니가 설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확신이 차 있었다. 통화가 끊기고 미니는 서재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은아가 준 10,000원짜리 지폐들을 꺼내 뺨에 맞은 상처 위에 차갑게 올려두었다. 한유라가 준 모욕의 불길과 서은아가 준 감동의 눈물이 교차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틀 뒤 열릴 이사회는 한유라의 배신을 심판하는 처형장이자 강지훈의 무능함을 평가하는 시험대이며 동시에 서은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다. 안 여사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은아가 마지막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녀의 곁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은아에게 닥친 현실은 냉혹했다. 의무실에서 안 여사를 챙긴 대가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그녀의 법인 계정은 넥서스 프로젝트 관련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접근이 차단되었다. 김 팀장은 더 이상 그녀를 호출하지도 질책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기획 3팀 전체의 서은아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상사에 대한 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그녀는 순식간에 투명인간이 되었다. 동료들은 그녀와의 눈맞춤을 피했고 그녀가 다가가면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다. 그녀가 아무리 완벽한 기획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발표할 무대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한유라와 김 팀장의 권력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 서은아는 자신의 책상에 쌓인 개인 물품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고 있었다. 징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청소 카트를 미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다. 안 여사였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옅은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님, 서은아의 목소리가 잠겼다. 짐 싸는 구먼, 쯧쯧, 그럴 줄 알았지. 저 못된 김 팀장 인간이 온갖 나쁜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니더구먼. 아가씨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상사한테 대들었다고. 안 여사는 혀를 차며 서은아의 책상 밑 쓰레기통을 비웠다. 서은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계약직이었는걸요. 그냥 분해서요. 제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저들은 회사를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는 그냥 날아가는 파리 목숨인가 봐요. 그녀는 완성된 기획안이 담긴 개인 USB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할 방법조차 없었다. 안 여사는 쓰레기통을 비우다 말고 어이쿠 소리를 내며 낡은 책자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런 웬 놈의 책이 쓰레기통 옆에. 그녀는 책을 주워 먼지를 털었다. SJ 그룹 복무 규정집 1995년 개정판. 아주 오래된 책자였다. 안 여사는 책을 무심하게 서은아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한쪽 귀퉁이가 아주 선명하게 접혀 있었다. 이런 건 버리는 게 낫지. 낡은 규칙이 누굴 지켜준다고.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른 곳을 청소하러 갔다. 서은아는 멍하니 그 낡은 책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홀린 듯이
선명하게 접힌 귀퉁이를 펼쳤다. 제47조 비양. 회사의 존속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감지될 경우 혹은 그에 준하는 배임 행위를 인지했을 시 전 직원은 직급과 고하를 막론하고 이사회에 직접 긴급 보고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서은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찾던 마지막 열쇠였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어깨는 다시 처졌다.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님. 그녀는 멀리서 걸레질을 하는 안여사를 향해 말했다. 이런 게 있다고 한들 제가 감히 이사회 문을 열 수나 있겠어요? 전 계약직이에요. 문 앞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갈 거예요. 안여사는 걸레질을 멈추고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멍 자국 아래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 내가 오늘 아주 재수없는 소리를 들었어.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김 팀장이란 인간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지 뭐야. 내일 모레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더군. 태양그룹 건 때문에. 네? 긴급 이사회요? 그래,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알아? 넥서스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전부 서은아, 그 계집애한테 뒤집어 씌울 거라고. 이미 자기가 보고서를 그렇게 꾸며놨다고. 아가씨가 데이터를 몰래 빼돌리고 조작하려 했다고 그렇게 만들 거래. 해고당하기 전에 완벽하게 매장시키겠다더군. 그것은 강민희가 박 비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결정적인 한 수였다. 그것은 서은아의 마지막 남은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서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사를 구하려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를 망친 주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가 감히 그럴 리가. 왜 못해? 그 인간은 한유라 아가씨 뒤에 숨어서 무슨 짓이든 할 위인이야. 아가씨는 어차피 잘릴 목숨이었어. 근데 그냥 잘리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서 2번 다시 발 못 붙이게 썩은 동아줄을 목에 감아주겠다잖아. 안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정확하게 서은아의 심장에 밝혔다. 서은아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옥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낡은 복무 규정집 47조 비항과 자신의 손에 쥔 USB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래요. 나를 묻어버리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렇게는 안 되죠. 내가 왜 도망쳐야 하죠? 내가 옳은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어머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녀는 안 여사를 바라보았다. 저 내일 이사회에 갈 거예요. 안 여사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들이 나를 묻으려 한다면 난 그 무덤을 뚫고 나가서라도 진실을 외칠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게 만들 거예요. 서은아는 망설임 없이 사내 인트라넷에 이사회 긴급 보고 양식을 찾아냈다. 47조 비항에 명시된 먼지 쌓인 절차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직급, 계약직 서은아를 똑똑히 적었다. 그리고 보고 제목을 입력했다. 넥서스 프로젝트의 긴급 위험 평가 및 대안 전략 보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기획안을 첨부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김 팀장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비서실에 직접 보고를 요청한 것이다. 안 여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잠시 후 서은아의 모니터에 차가운 자동 응답 메시지가 도착했다. 귀하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사회 비서실에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일 오전 10시 30분 대기실에서 대기하십시오. 서은아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해냈다.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다. 안 여사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들고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아가씨, 내일 구두는 깨끗하게 닦고 가. 그 방에 있는 늙은이들은 꼭 신발부터 보더라고. 민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챔피언은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결전의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SJ 타워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열릴 50층 스카이 라운지는 이미 SJ그룹의 핵심 이사진들과 태양그룹의 한 회장 및 그의 수족인 최 비서까지 도착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강지훈 부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실제 회의의 주인은 그의 옆자리에 앉은 약혼녀 한유라처럼 보였다. 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어젯밤 그녀는 서은아가 47조 비항을 이용해 이사회에 긴급 보고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내 그것을 완벽한 기회로 만들기로 했다. 그녀는 이사회가 시작되기 직전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압박했다. 지훈 씨, 정말 그 미친 계약직 계집애를 이사회에 들일 생각이야? 감히 내 앞에서? 지훈은 곤란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로비에서 뺨을 맞던 안 여사의 모습과 의무실에서 돈을 쥐어주던 서은아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그 죄책감을 애써 외면했다. 유라야,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어차피 묵살될 안건이라고. 한유라는 그의 뺨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형식? 지금 이 마당에 형식이 중요해? 지훈 씨, 똑똑히 들어. 오늘 이사회는 넥서스 프로젝트를 태양그룹에 넘기는 걸 확정하는 자리야. 그리고 동시에 감히 내 심기를 거스르고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 서은아라는 년을 본보기로 매장하는 자리라고. 그녀는 이미 서은아에게 기밀 유출 미수라는 죄명까지 뒤집어 씌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 여자애가 이사회 근처 1미터 안에라도 보이면 우리 결혼도 합병도 그 자리에서 끝이야. 아버님도 모든 지원을 끊으실 거고 그럼 SJ는 넥서스 프로젝트 실패로 나락에 떨어지겠지. 선택해. 지훈은 그녀의 협박에 완전히 굴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팀장. 서은아 씨, 절대 50층에 올라오게 해선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보안팀을 동원해서라도. 같은 시각 오전 10시 20분. 서은아는 1층 로비를 통과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낡고 저렴한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그녀의 옷차림에서는 비굴함 대신 결연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USB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녀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의 보안 게이트에 사원증을 태그했을 때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이 울렸다. 그녀의 계정이 이미 정지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김 팀장이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과 함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은아 씨, 어딜 감히 여길 들어와. 김 팀장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승리감 가득했다.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힐끗거렸다. 저는 이사회 비서실로부터 10시 30분까지 대기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서은아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다. 김 팀장은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통보? 아, 그거? 시스템 오류였대. 넌 이미 해고야, 서은아. 아니, 해고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지.
회사 기밀 데이터를 무단으로 조작하고 외부로 반출하려 한 혐의로 그는 서은아가 든 USB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제 와서 그걸 이사회에 넘기려고? 늦었어. 보안팀, 당장 저 여자가 가진 USB 압수하고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은하는 경악했다. 모든 것이 안 여사가 경고한 대로, 아니, 그보다 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아니에요. 전 기밀을 빼돌린 게 아니라 회사를 구하려 한 거라고요. 그녀는 USB를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 쳤다. 이거 놔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홀이 소란스러워졌다. 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 그리고 최 비서가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코앞에서 벌어지는 추태에 인상을 찌푸렸다. 강지훈이 그들의 뒤를 따르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유라는 이 광경을 즐기기로 한 듯 일부러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치는 서은아에게 다가갔다. 어머, 이게 무슨 소란이야. 서은아 씨?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건가? 계약직 주제에 분수를 알아야지. 그녀는 서은아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모욕을 주었다. 서은아는 분노로 타오르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당신이 이 회사를 망치고 있어. 닥쳐. 한유라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려. 김 팀장, 뭐해요? 저 쓰레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지 않고 김 팀장은 명령을 받들 듯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당장 끌어내. 요원들이 서은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차마 서은아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비겁한 외면이 서은아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이 모든 소란을 엘리베이터 홀 입구에서 황동 문고리를 닫고 있던 안 여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가 승리감에 도취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영혼 없는 인형처럼 그 뒤를 따르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서은아가 절망 속에서 홀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도 보았다. 안 여사는 귀 속에 초소형 통신기를 향해 속삭였다. 박비서, 모든 배우가 무대에 올랐네. 그녀는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50층 이사회가 열리는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였다. 그녀는 서은아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을 집행하러 가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30분. SJ타워 50층 스카이라운지 이사회 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SJ그룹의 운명을 쥔 이사들이 무겁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회의의 공기는 태양그룹 한 회장과 그의 딸 한유라가 뿜어내는 오만한 기운에 완전히 장악당해 있었다. 강지호는 부회장석에 앉아 있었지만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 정장에 문지르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사님들. 한유라가 마치 자신의 회사인 양회의를 주도했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뜬 넥서스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 자료를 가리켰다. SJ의 독자 기술 개발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주도한 직원이 오늘 아침 기밀 데이터까지 유출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맞춰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김 팀장이 일어났다. 기획 3팀장 김진석입니다. 계약직 서은아가 어젯밤 조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시도했으며 오늘 아침에는 관련 기밀 자료가 담긴 USB를 소지한 채 무단으로 이사회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현재 보안팀에 인계하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서운하는 회사를 구하려던 영웅에서 모든 실패를 뒤집었을 반역자로 전락해 있었다. 이사들은 웅성거렸다. 태양그룹의 한 회장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SJ의 손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태양그룹이 제시하는 협력안은 SJ의 실패한 프로젝트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최 비서가 즉시 두 그룹 간의 독점적 협력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최종 합의서 MOU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그의 서명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유라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훈 씨, 어서 사인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로비에서 모욕당하던 청소부의 얼굴, 김 팀장에게 맞서던 서은아의 단호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한유라와 한 회장의 압박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다. 그가 펜촉을 종이에 가져다 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회의실 가장 구석, 직원용 식음료를 나르는 서비스 출입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고 지저분한 청소 카트와 함께 초라한 회색 유니폼 차림의 안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어제의 멍자국이 선명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이 신성한 공간에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 감히 청소부가 발을 들인 것이다. 강지우는 경악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 팀장은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썩였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한유라였다. 저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당장 보안팀 뭐해. 그녀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회의실을 찢었다. 전현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굴더니 감히 여기까지 와서 회방을 놔. 저 쓰레기 당장 끌어내. 당장.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광분했다. 안 여사는 그 모든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회의실 중앙 거대한 원목 테이블의 상석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지도 굴복하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고 깊은 눈으로 한유라를 그리고 그 옆에 강지훈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유라는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뛰쳐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귀먹었어? 내년 같은 천한 것이 여길 어디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녀는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안 여사의 뺨을 올려붙이기 위해 손을 번쩍 들었다. 지훈은 유라야, 안 돼. 라고 외쳤지만 이미 그녀를 막기엔 늦어 보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정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잠시만.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40년간 강민희의 곁을 지켜온 박 비서가 들어섰다. 그는 손을 들어 한유라의 행동을 저지했다. 그는 한유라나 강지훈, 심지어 태양그룹의 한 회장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박 비서는 회의실을 가로질러 초라한 청소부 복장을 한 안 여사의 앞에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수십 명의 이사들과 재계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완벽하고 깍듯한 주군을 향한 예의였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적. 만년필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완벽한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한유라는 안 여사를 때리려던 손을 허공에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강지훈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입을 벌렸다. 김 팀장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장님, 안 여사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수십 년간 노동에 찌든 사람의 구분등이 아니었다. 제국을 호령하는 여제의 꼿꼿한 자세였다. 그녀는 천천히
땀으로 젖은 낡은 검은색 가발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서 단정하게 빗어 넘긴 고고한 은발이 드러났다. 그녀는 얼굴의 얼룩을 손수건으로 닦아냈고 낡은 조끼와 더러운 앞치마를 벗어 청소 카트 위에 던져버렸다. 그 초라한 유니폼 아래에는 어떤 명품보다도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 상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뺨의 멍 자국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순박한 안여사의 눈이 아니었다. SJ그룹의 창업주 강민희 회장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할머니, 한유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스위스의 요양. 강민희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유라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울리는 듯했다.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내 것을 훔치려 들어? 이게 무슨. 한유라는 뒷걸음질 쳤다. 강민희는 그녀를 지나쳐 테이블 상석, 강지훈이 앉아있던 의장석으로 향했다. 지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섰다. 민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테이블을 둘러싼 모든 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박 비서, 그녀가 명령했다. 틀어. 박 비서는 리모컨을 작동시켰다. 태양그룹의 제안서가 떠있던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암전되었다가 어두운 40층 임원 라운지의 영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한유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최 비서님, 방금 최종 데이터 전송 완료했어요. 강지훈은? 당연히 모르죠. 그 멍청이는 태양그룹이 이번 입찰을 따내는 순간 SJ 주가는 폭락할 거예요. 강민희 그 늙은 여우는 스위스에서 조용히 뼈나 묻게 되겠죠. 회의실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하여 자리에서 일어났고 태양그룹의 한 회장은 저게 무슨 이라며 소리쳤다. 최 비서는 얼굴이 잿더미가 되었다.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조작? 미니가 차갑게 웃었다. 스크린은 즉시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주식 공매도 거래 내역과 그 자금이 한유라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 자료로 바뀌었다. 네가 내 회사 주식을 팔아넘기고 내 손자 등을 쳐서 내 제국을 통째로 삼키려 한 것도 조작인가? 민희는 시선을 돌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담겼다. 너는 네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네 할머니의 무덤을 파고 네 회사를 낭떠러지로 미는 동안 대체 무얼 하고 있었지? 지훈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무너져 내렸다. 강민희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이 배신자들과 어리석은 후계자에 대한 처리는 잠시 미루겠습니다. 그녀는 박 비서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회의의 진짜 안건을 상정하지요. 박 비서. 지금 당장 1층 로비에서 저 쓰레기들 김 팀장과 보안팀에게 붙잡혀 있는 서은아 씨를 이곳 50층 이사회장으로 정중히 모셔오게. 그녀는 회의실 전체에 선언했다. SJ 진정한 미래가 담긴 넥서스 프로젝트의 진짜 보고를 이제부터 시작할 테니 강민희 회장의 서늘한 명령이 50층 이사회 회의실에 팽팽한 공기를 갈랐다. 모든 이사들은 숨을 죽인 채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배신자들과 그 배신자들 앞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진짜 주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유라와 한 회장, 그리고 최 비서는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지만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였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회의실 정문이 다시 열렸다. 박 비서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그 뒤를 서은아가 따랐다.
그녀의 모습은 1층 로비에서 끌려나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낡은 정장 재킷은 한쪽 어깨가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신성한 공간에 끌려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회의실 상석 강지훈 부회장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뺨에 멍이 든 안 여사.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고고한 은발, 칠흑 같은 정장,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 서은아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서은아 씨, 강민희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탕비실에서 율무차를 건네던 따뜻한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미안하게 됐군. 민희는 그녀를 향해 고갯짓했다. 이제 당신이 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밤새워 준비했던 그것을 이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게. 서은아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안 여사, 아니 강민희 회장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녀는 땀으로 축축한 손에 쥔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무기이자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박 비서가 그녀를 위해 노트북을 연결해 주었다. 그녀가 준비한 파일이 메인 스크린에 떠올랐다. 한유라의 배신 증거 영상이 사라진 바로 그 화면이었다. 서은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신이 준비한 데이터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곳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계약직 사원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진 전문가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태양그룹 데이터의 조작 증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강민희가 맞불이라 칭했던 바로 그 대안, SJ의 사장된 기술 피닉스 AI와 양자 컴퓨팅 데이터의 융합 모델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SJ그룹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청사진이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사기극에 놀아났던 그들의 눈에 진짜 천재의 작업물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태양그룹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SJ의 심장을 적에게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 피닉스 AI를 부활시킨다면 우리는 넥서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20년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서은아의 마지막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다. 훌륭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한유라와 한 회장, 최 비서를 돌아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군. 민희가 박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연방수사관들과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한유라, 한도경 회장, 그리고 최철민 비서. 당신들을 산업 스파이, 주가 조작,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돼, 아버지, 아버지. 한유라는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달려들어 강민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강민희, 이 늙은 여우,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의 발악은 차가운 수갑 소리와 함께 회의실 밖으로 사라졌다. 한 회장과 최 비서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잿빛 얼굴로 끌려 나갔다.
다음 차례는 김 팀장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목숨만. 민희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김진석 팀장, 불법 행위 동조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사권 남용으로 즉각 파면 조치하고 저 배신자들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게. 그 역시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배신자들이 모두 사라진 회의실.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린 이사들과 넋이 나간 서은아, 그리고 바닥에 무너져 내린 강지훈이었다. 강민희는 이사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사님들. 당신들은 오늘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회사를 통째로 적의 손에 넘길 뻔했습니다. SJ에 이사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십시오. 오늘부로 모든 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개시하겠습니다. 이사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이제 회의실에는 강민희와 박 비서, 서은아, 그리고 강지훈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할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비로소 참회의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강민희는 엎드린 손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일어서라, 강지훈.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사과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는 없다. 너는 내 손자이기 이전에 SJ의 부회장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네, 압니다. 모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좋다. 오늘부로 너는 부회장직에서 파면이다. 민희의 선고는 냉혹했다. 너를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지사로 발령내겠다. 직급은 형사원이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네가 흘린 땀으로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사람 보는 눈을 다시 배워라. 만약 내 안에 내 피가 조금이라도 흐른다면 언젠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로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SJ는 영원히 너를 잊을 것이다. 지훈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 기회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모든 것을 잃은 채 텅 빈 회의실을 걸어나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절망과 함께 아주 희미한 다시 시작하려는 자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정말로 서은아와 강민희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은아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회장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해지. 그때 강민희가 무거운 회장의 가면을 벗고 안 여사가 지었던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장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서은아가 의무실에서 쥐어주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다. 서은아 씨. 민희가 그 돈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받은 그 어떤 투자금보다도 가치 있는 돈이었네. 이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늙은이에게 내민 당신의 연민이었고 용기였지. 서은아는 눈이 커졌다. 당신은 내가 설계한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 아니, 내 기대를 뛰어넘었지. 강민희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오늘부로 나는 SJ그룹 회장직에 공식 복귀한다. 그리고 나의 복귀와 함께 SJ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려 하네. 네, 오늘부로 넥서스 프로젝트는 서은아 씨의 기획안대로 전면 승인한다. 민희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책임자로서 서은아 씨, 당신을 SJ그룹 역사상 최연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한다. 내 직속 라인으로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하게.
서은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본부장이요? 하지만 저는 계약직 사원일 뿐입니다. SJ는 더 이상 혈연이나 배경, 직급 따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걸세. 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당신의 실력, 당신의 용기, 그리고 당신의 그 선량한 마음을 샀네. 당신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외쳤을 때 당신은 이미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었던 거야. 서은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은 자의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대신 강민희의 손을 잡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한 사람은 제국을 되찾은 여제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제국의 미래가 될 신성이었다. 그날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SJ그룹의 후계자가 비리로 축출되고 스위스에서 돌아온 강민희 회장이 최연소 계약직 사원을 본부장으로 파격 발탁했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모두를 경악하게 한 그날의 결말이었다. SJ의 새로운 질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진실의 빛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었다.